PK 목장의 결수가 다가온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뉴스민 뉴스 밑장 총선 분석. 대구 경북에서 우리를 따라올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자체가 없지. 오늘도 함께할 우리 다른 지역에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부산 것도 해주고 그러고 있죠 지금. 경남 것도 다뤄주고. 자, 오늘도 같이 할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권영진 시장 온다. 뉴스민 유니폼 바꿔 입어. 권 시장한테 찍혔잖아. 언론계 원유철 전용길. 네. 원유철은 뭔가요? 아, 그거 모르셨구나. 방을 옮겼으니까. 원유철이 미래한국당 네. 대표인가요 지금? 대표. 아, 맞다. 근데 얼마 대표. 전에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공동으로 뭘 출정을 하는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원유철 옷이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써 있는 거야. 원유철 옷에. 그래서 원유철이 분홍색 잠바를 뒤집어가지고 네. 입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기 통합당에서는 원유철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왜? 귀여워서? 광역 의원 출신의 풀뿌리 정치. 아, 그렇죠. 와, 그렇게 원유철. 치면은 뭐 원유철, 김학용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김학용도 광역의원 출신. 네. 그 안성에서. 그렇죠. 그리고 강석호 강석호. 같이 기초의원부터 강역 의원, 그리고 음. 국회의원까지. 네. 근데 왜 김태호는 떨어뜨리나? 풀뿌리 출신의. 김태호도 풀뿌리 출신인가요? 그렇죠. 도의원. 경남 도의원 출신이지. 도의원 맞아요. 맞네. 도의도. 네. 거창에서 도의원 했어요. 야, 김태호가 그 경남 지역 후보들이 경남 도민일보랑 MBC 경남에서 하는 네. 정책 질의가 있거든요. 예, 거기 후보들이 막 답변을 하는데 김태호가 위성정당은 잘못됐다고. 대권을 노리네. 네. 자기 정치를 하고 있어. 무소속이 되니까 자유롭까. 그러면 김태호와 홍준표의 당내 경선이. 그렇죠. 영남 지역에서 네. 진행되고 있는 거고. 사실상 황교안 대 홍준표 이 싸움이 대구 경북에서 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멤버입니다. 어이, 인디053 경북지부, 너가 자꾸 대구지부 일을 갖고 가면 왜 하는데? 이창원 정신이 뭔지 깊이 생각해봐. 인디계의 양정철, 이창원.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네. 그런 괴뢰 정당의 기획자로. 아, 근데 양정철 원장이 열린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네. 노무현 정신, 문재인 정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일침을 놨어요. 누구나 생각해라. 누구나 생각해라. 누구나.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열린민주당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개아리 트는 애들이 있더라고. 내 말대로 됐잖아. 지금 열린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지지율만 깎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은 그거 뺏기는 거 외에도 더 빠져. 위성정당 논란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네. 내 말대로 됐잖아. 열린민주당 화이팅! 열린민주당 근데 경고하는데 노회찬 의원 사진을 갖다 쓰면서 그러게요.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거 왜 그래? 장난까지 진짜. 말라고 후라이 까지 마 깜짝 진짜. 그거는 양아치 새끼들 진짜. 그거는 그거예요. 저 코리안 시리즈에 네. LG가 한 30년 못 올라갔잖아. 근데 이제 올라갔어. 근데 이제 최동원 사진 쓰면서 뭐 한 배보이시다, 뭐 4승 가입시다,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이거와 비슷해요. 아니 너무 팀 선수를 데려가 와가지고 아무리 양아치라도 상도의는 지키자. 그렇지. 정치 도의를 지키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다- 치면 아니 국민참여당이 그 정의당 할 때 한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을 저 정의당에서 쓰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건 써도 되는 거 쓰나서도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서로. 야, 써봤자 그리고 정의당이 노무현 사진 써봤자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프레임이잖아 그것은. 음. 정의당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민생당에서 김대중 쓰나? 민생당은 쓰지. 쓰죠. 민생당은 그거라도 안 쓰면 이낙연 사진도 쓰는데. 이낙연 선수. 그래 봐라. 민생당은 이낙연에 빌붙어가지고 하려는 거 양아치 짓이라고 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린민주당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것도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그런 비열한 짓은 어느 당이 됐든 하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이번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요 대구 경북 쪽만 제가 봤어요. 대구 경북 쪽 조사 결과가 한 27%가 아직 무당층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73으로 놓고 환산을 해보니까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 56.16, 더불어시민당 17.8, 정의당 6.85, 국민의당 10.95, 열린민주당 8.2.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대구 경북에서 낮아요. 정의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네. 국민의당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공정규. 사법정규 위원장 특집도 나름대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피곤했죠. 우리 프로그램 이후에 네. 사공정규 위원장이 네. 그 국민의당 대구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안철수의 사공을 공식 구호가 안철수는 근데 배 안 타고 계속 뛰어다니잖아. 배는 안 타고. 저는 그거 뛰어다니는 거 별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지난 대선 때 했던 뚜벅이 유세 네. 걸어 다니는 게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 독일에서 그 저 전지 훈련 받고 왔는데 마라톤으로 그거 써먹어야지. 뛰면 사람들이 뭐야 쑥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안철수는 자기가 잘하는 걸 안다. 그러니까 당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아 근데 걸어 다니는 게 더 나을 텐데 누가 조언했는지 나는 그거 좀 실패라고 봐요. 어쨌든 근데 국민의당이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도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정의당보다 높았어요. 대구 경북에서만.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정의당이 좀 비상이다. 그렇죠. 지금 사실 지역구 후보들도 좀 많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대구 경북하면은 이 공단지대, 예. 포항 구미, 성서공단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으로 10%는 나왔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거의 민주당보다 더 제1야당의 역할도 했던 곳이 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네. 진보 정당이 많이 좀 추락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지역 이슈를 거의 못 잡고 가요. 그런 그게 것도 제일 있고. 큰 거 네. 같아요. 네. 지역에 대한 뭔가 지금 정도면 큰 어떤 정책이나 아젠다, 소위 네. 말하는 큰 기술들이 동네에서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정의당이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 정의당이 이렇게 좀 깔아앉은 이유는 가장 문제는 이번에 정책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쟁 하다 이런 선거판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기기 위한 선거만 이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기기 위한 선거만 해야지. 뭐. 지기 위한 선거를 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뉴타운 18대 네. 뭐 그다음에 뭐 무상급식 뭐 이런 게 큰 이슈들이 있어줘야 정의당이 거기서 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질 못하니까 네. 많이 좀 힘들어하는 선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위성정당 빼고 캠페인이 정의당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위성정당 아닌 정당은 많거든요. 네. 국민의당 대구 경북에 후보 한 명도 없는데 11% 정도 나오고 있다는 지역 거. 1번 받았잖아. 네. 비례 1번. 네. 지역 사람. 그분 연락이 안 돼요. 그분 그냥 계속 병원에 있다면서. 자기 일 한다면서요. 자기 일을 한다는데 네. 제가 벌써 한 10번 가까이 그래요? 전화를 했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지역 언론들도 지역 비례대표들한테 너무 조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명을 하고 싶은데 그분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요? 심지어 그 국민의당 대구 선대위에도 네.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은둔의 정치. 비례대표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 자리긴 하죠. 네, 열린민주당이 8.2.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적게 나오고 정의당은 열린민주당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 이게 다른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하고 다른 대구 경북의 상황입니다.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합하면 한 25, 6%. 26% 정도 나와요. 그러면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 파이를 지금 주 정당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5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6%야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7, 80% 아니라고요. 우리공화당은 몇 프로인가요? 우리공화당이 안 나왔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안 나왔고 안 넣어주니까. 광주 전라에서 1%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전국 정당이야. 여론조사에 안 넣어줘요. 넣어줬어요.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우리공화당 아예 수치가 안 나왔어요. 아하. 우리공화당 끝났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3%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국가혁명배당금당한테 질 수도 있다. 이게 우리공화당이 네. 지금 세계 정당으로 사실상 분당이 됐잖아요. 우리공화당이랑 친박신당 그리고 자유 뭐야? 그 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게다가 한국경제당 한국경제당은 달라. 네. 거기는. 거기다가 우리 신동욱 총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의 총재 신동욱입니다. 그럼 이걸로 얘기합시다. 친박신당, 네. 기독자유통일당,
맞나 이름이? 맞아요. 우리 공화당 네. 중에 누가 제일 높게 나올까요? 정당 지지율. 저는 어, 친박신당이 제일 높게 저도 나올 것 친박신당. 이거 어려운데. 아, 친박신당. 네. 이름이 친박이야. 같아요. 저는 기독계 한표를 정광훈. 그 지난번에 어. 2점 몇 프로 났으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네. 지금 배신을 당했어요. 홍문종과 그렇지. 뭐 기타 등등의 김문수에게. 계속 네. 배신당했지 조원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네. 이 조원진 대표님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공화당의 그 종로에 한민호라고. 한민호요? 라는 분이 계신데 네. 후보예요. 그 양반 예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이었던 머리 이렇게 없는. 네. 참 그 양반 진짜 대단한 양반이야. 어느 당? 우리 우리 공화당. 공화당으로. 그 사람 뭐였지? 블랙리스트 작성했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오는데 네. 참 가관이더라 진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우리 공화당한테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정당 지지율에서. 네. 난 지역구에서는 이길 거라고 봐. 네. 근데 정당 지지율은 아닐 것 같아요. 안동 예천에 네. 우리 공화당과 그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후보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신효주 신효주 후보는 후보. 네, 3%를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지율에서요? 네. 여론조사 나왔어요? 네. 그 신도들이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스님. 요 얘기는 나중에 좀. 네. 예. 나중에 지금 우리 하겠습니다. 저의 최애 후보죠. 이번 총선 네, 전체 네. 예, 가장 제가 좋아하는 후보. 비구니 후보가 또 경북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우리가 격전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수성이에요, 지금. 네. 수성을 수성은- 수성할 수 있을 것이냐. 수성 가불은 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종로보다 더 핫해요. 종로는 끝. 종로는 끝났고, 그러니까 종로는 끝났습니다. 미래의 정말 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네. 알아볼 법한 그런 곳입니다. 갑부터 할까요? 을부터 네. 할까요? 갑부터 순서대로 하죠. 갑부터 네. 합시다. 자, 갑 지역은 김부겸 의원이 현 의원이고, 네. 주호영 의원하고 대결을 펼치고 있고, 둘 다 사상. 네. 둘 다 사선. 네. 또 한 명이 누구죠? 없습니다. 혁명배당금당에서 아니 무소속의 이진훈 이진훈 후보는 사퇴하고 사퇴했군요. 네, 사퇴하고 옆 동네인 네. 홍준표 선대위원장을 아, 맡았습니다. 옆 동네로. 네. 그리고 네. 지금 친박신당에 이진훈 후보가 수성구청장 출신인가요? 그렇죠. 재선 주청장이고 구청장이면은 갑뿐만 아니라 을 쪽에도 지역 기반이 있을 네. 거니까 이번에 홍준표 편을 들겠다. 나오시려고 또 쌍수도 하셨는데 쌍수. 정치인은 쌍수 안 하는 게 좋던데. 뭐 이유가 좀 얼굴 있으셨죠. 풍수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후보는 2명 더 있습니다. 친박신당의 곽성문. 예전에 국회의원 했었고 네. MBC 플러스인가요? MBC 기자 출신. 네. 예. 박성문 원래 지역구가 맞아요. 거기였나요? 아니요. 중남구. 중남구였는데 이쪽으로 왔고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청정 후보. 네. 청정 청정구역. 네. 청정 서당인가? 예, 서당 훈장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예, 무슨 뭐 한문 가르쳐 주시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진짜 정말 다양해요. 직업군을 보면 네. 이게 진정한 민중정당이라고. 그렇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김부겸 대 주호영인데 여론조사가 정가도 네. 제일 많고. 그렇죠. 통합 정가. 잔발장 정당이라. 거기가 아니 무슨 내 정가 기록을 보니까 네. 교도소 하나 만들겠더라. 교도소 하나 만들어도 보통은 뭐 이제 네. 특정 지역이잖아. 범죄 네. 유형이 뭐 끼케봐야 뭐 이제 뭐 한계가 있잖아요. 음주운전 뭐 좀 네. 있고 이제 뭐 운동권들은 그 집시법.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나 이런 거 있고 이제 뭐 선거 위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존속상해 부터 시작해서 살인도 있고. 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청송교도소야. 자꾸 배당금당에 맞추면 안 된다고. 배당금당 얘기는 또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자, 수성갑 여론조사가 좀 출렁출렁해요.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김부겸이 이기는 것도 있나? 김부겸이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오차범위 내에서. 내에서. 네. 동아일보 여론조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넣느냐, 네. 예, 그냥 이제 그 집 전화로만 하느냐에 음. 따라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안심번호를 넣을수록 김부겸이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유선 전화를 많이 할수록 주호영이 올라가고. 이건가요? 그것도 있고 네. 이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은 네. 가능하면
안심번호 비율을 높이거든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 유선 100% 여론조사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김부겸이 높게 나온 거는 안심번호도 안심번호지만 전화 면접 조사. 그러니까 ARS의 경우에는 주호영이 높게 나오고 네. 이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김부겸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좀 의외인 게 샤이민주당층 생각을 하면 네. ARS가 김부겸한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ARS의 경우에는 조사한 날짜도 좀 중요한데요. 네. 조사한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거나. 아. 네.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좀 우세한 경우를 보면 이 조사한 날짜가 평일이거나.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 높게 나온 게 그 여론조사가 여러 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가 낮게 나오게 되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부겸에게 투표하러 많이 안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절박함이 이 샤이 민주당 사람들도 이제는 좀 드러내는 게 아닐까.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여론조사가 김부겸 의원한테는 되게 유리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표가 어차피 뭉쳐질 텐데 네. 수성구는 지금 그러니까 대권 후보를 양측에 가질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야. 그렇죠. 그 전략 투표를 나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약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김부겸, 홍준표 동반 상승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한쪽만 택하는? 저는 같이 둘 다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두 명까지 가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출마는 안 했지만 네. 유승민 의원. 그렇죠. 그 유승민 의원은 이미 TK의 대권 후보다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네. 굳이 홍준표를 택하겠냐. 그러니까 홍준표까지 가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근데 홍준표는 또 다르잖아요. 유승민하고는. 유승민은 미래통합당 지지층 일부는 되게 안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그래도 이 TK 사람들 이 마음속에는 제가 이 김부겸이 이렇게 낮게 나온 여론조사가 네. 실제 김부겸한테 유리하다라고 이 대표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호영 캠프가 아닌 수성갑에 네. 다른 후보, 예비 후보들 캠프에서 일을 했던 미래통합당 당원들 그리고 특히 30, 40대를 중심으로 이쪽 활동 그룹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김부겸 캠프에서 활동하고 싶다. 김부겸이 떨어지면 김부겸이 죽으면 대구가 다 죽는다. 김부겸마저 죽으면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 한 2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대구 경제는 다 죽는다. 김부겸 살려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수 성향의 그 여론 주도층들이 일정 부분 김부겸한테로 또 옮겨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론조사에서 그 여론조사들을 다 신뢰합니다. 네. 조사 나온 결과들이 네. 들쭉날쭉하지만 내가 다 신뢰하는데 뭐냐면 반드시 통합당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김부겸이어야 한다거나 여기에 속하는 시민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이 층들이. 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가 호남은 진짜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기미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 2016년도 그렇고 한동안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갑자기 여론이 2, 3일 만에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확 뒤집어져요. 그거에 한 가지는 이제 호남 사람들은 정치 얘기를 하는 데서 부담이 없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통합당 쪽은 없거든 별로. 그러면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면서 한 방에 막 넘어가요. 쑥쑥쑥. 근데 대구도 뭐 그런 문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통합당 찍어야 되고 김부겸 떨어뜨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난 죽어도 민주당이라거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층이 특히 수성갑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출렁출렁 거릴 수 있다 충분히. 거기에 김부겸 후보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강요 출신이지만 네. 그러니까 친문 이미지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TK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네. 또 다른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안에서의 대안 세력으로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유롭다라는 게 있고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총선 출정을 하면서 대권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저는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작부터 저는 하고 그냥 대구 내려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었다라고는 판단이 들지만
수성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어차피 대통령 하려고 대구로 온 거고 김부겸도 대통령 하겠다라고 해버렸고 덩달아 주호영까지 그럼 나도 대통령 그것도 없어. 좀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거고 저는 주호영은 당 대표 도전 선언해야지. 주호영은 뭐 잘해야 지금 국회의장이죠. 이렇게 되면 입당된다라고 하면 잘해봤자 국회의장인데 그 이제 전략적으로 저는 대구의 주류들이 김부겸, 홍준표 둘 다 손들어 줄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수성갑 내기합시다. 김부겸 대 주호영에서 몇 %씩 나온다? 저는 많이는 안 나올 거야. 5% 정도 차이. 그러니까 몇 대 몇? 몇 대 몇? 나는 49 대 48. 1% 차이 난다고? 1% 차이 난다. 김부겸 49, 주호영 48. 49 대 48. 네. 저는 아카이브 만들어요 이거. 저는 김부겸 48, 48. 주호영 46. 2%. 네. 2% 차이고 그럼 나머지 6%는 국가혁명. 친박신당과 배당금당이 가져갈 나는 둘 다 굉장히 찌그러들 것이다. 이 대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저도 2012년 대선처럼 쫙 쏠려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는 뭐 바램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네. 김부겸 51, 김부겸 51, 주호영 46. 46. 알겠습니다. 5%죠. 혼자 하반을 과반투표 넘기는 저는 쉽지는 않지만 두 후보다 어렵지 힘내라 않을까. 김부겸. 51.6%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죠. 힘내라 김부겸. 근데 그 정서는 강한 것 같아요. 김부겸이 떨어지면 그렇죠. 이 대구 지역은 싹쓸이 당한다 라고 하는 위기감이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진보정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가운데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층이 중요해요. 이게 인지적 무당층이라고 부른다는데 무당층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인지적 무당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고 특히 위성정당 반대 캠페인 이런 데도 좀 더 호응이 있거나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당을 찍는다거나 뭐 그랬던 층이 있는데 요 층이 대구에 은근히 많아요. 맞아. 대구 50대 보면 대구 50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꽉 막혀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얘기해 보면 정당에 이렇게 쏠려가는 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인물을 결국엔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가 될 사람인가 막판되면 인물을 보기 때문에 그 큰 정책들을 어떻게 계속 메시지를 던질까 김부겸 캠프가 네 이제 앞으로 관건이고 주호영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선전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기는 것도 나오고 지는 것도 나오고 이제 물론 그 지역에 가불이 뭐 유형이 막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그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오면서 닦아왔던 기반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막판에 이제 주호영 의원도 이제 미래를 어떻게 계속 설계했겠죠. 저희 굉장히 이 양반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의정 활동도 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기술들이 막 지금 홍준표는 뭐 난리거든. 삼성 온다 그러고 플라잉카 차를 날려버린다잖아. 뭐 별의별 걸 지금 다 때려 박아 넣어요. 진짜 홍준표 공약 보면 수성을 얘기로 넘어갈까요? 엄청난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호영이 그럼 어떤 걸 보여줄 건가? 그게 이제 차이겠죠. 나는 주호영은 불쏘시개라고 봅니다. 김부겸의 극적인 승리를 위한 재물이다. 이낙연이야 페이스메이커야.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대권 주자. 그러면 주호영, 김부겸 대통령이 되면 주호영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야? 내연정. 대구 다 해먹으라. 수성에서 수성 모세 취임식하게. 청와대원 되겠네. 청와대 명가지고. 수성을 여기도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홍준표가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해요. 압도적이지 못해. 오차범위 타이. 타이는 내가 기가 막힌 게 홍준표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긴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잖아요. 이긴 것만 딱 거론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서 또 그 전에 여론조사보다 조금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걸 보면서 쇼트트랙 막 하다가 둘 다 마지막에 스케이트 날 쫙 내밀잖아요. 그럼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막 지가 막 태극기 들고 이러는 거야 홍준표가. 홍준표는 진짜 홍준표다. 홍준표지. 그 며칠 전에 그 대구 TBC에서 이제 방송 토론을 하는데 그냥 갖고 놀더만. 뭐 어록이 있었나요 혹시?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왜 꼬여가지고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홍준표 입에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인선 후보한테 어. 내가 여기 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 이인선 후보가 사진을 보여줘서 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하면서 징징징징 거렸거든. 그거 미안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년 뒤에 하세요. 2년 뒤에? 아니, 네. 방송에 미안하다는 2년 뒤에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 안 했고 그 아. 전에 이야기를 해서 2년 뒤에 2년 뒤에 자기 대통령 자기는 대통령 되고 네. 재보궐선거에 네. 나와서 홍준표가 절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전략이겠죠. 그게 뻗대고 뭐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좋을 건 그리고 없으니까. 그 이상식 후보가 대구 경찰청장 출신인데 네. 그 경찰청장이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또 야지 주는 거는 네. 하여튼 대단해. 우리 또 검사 대 경찰 경찰이고. 출신이죠. 네. 근데 홍준표는 또 검사장이 아니야. 음. 평검사를 평검사였죠. 한 30년 동안 끝낸 사람이에요. 자, 그 이인선은 왜 그렇게 선전하고 있을까? 지금 이인선 후보가 홍준표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높게 나온 것들이 몇 개 있고, 그렇죠. 예, 쳐져도 오차 범위 내입니다 지금. 네. 이 선전의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네. 꼽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유권자들은 내가 안 뽑아주면 미안할 것 같은 사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을 네.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인선 후보가 4년 전에도 공천을 받았는데 졌지. 졌죠. 그때 주호영. 주호영 무소속 네. 후보한테 졌죠. 그러면서 야 4년 동안 4년 전에도 무소속 때문에 지고 이번에도 고생한다. 요거 더하기 또 한 가지는 아니 우리 수성을이 이렇게 만만하냐. 홍준표 후보가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수성을로 왔잖아요. 그렇죠. 실제 네. 대구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학교나 이런 지역 연구도 수성을은 없거든요. 없는데 수성갑은 못 가고 그러니까. 수성을로 온 이유가 뭐냐. 음. 게다가 이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수성갑 지역이 대구의 부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범어동, 그렇죠. 황금동 이쪽 지역인데 수성을도 범물동이나 이, 지산. 수성동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상동, 파동은 상대적으로 뭐 지가도 낮고 그런데 야 우리가 범어동, 황금동에 꿀릴 게 뭐냐? 왜 홍준표가 우리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냐? 네. 이런 화난 정서가 더해져 있어요. 네. 자, 이것도 한번 내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홍준표 관련 내기를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때는 이 세 명 다 네. 홍준표의 당선을 예측했고, 네. 40%대의 득표를 예측했나요? 그렇죠. 세 명 다? 네. 새로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새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참고로 2강 1중 구도고, 이상식 후보도 막 터지고 있지 않아요. 네. 20% 네. 중반. 평균 대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상식 후보, 민주당 이상식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2등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둘이도 오차 범위 내예요. 네. 네. 근데 이 여론조사는 제가 봤을 때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음. 작업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 일단은 이 의뢰 기관이 네. 미래한국연구소 BOK라는 데인데 의뢰한 조사한 공표 매체가 시사경남이란데요. 시사 경남? 경남에서. 진짜로? 네. 그게 그거예요? 네. 홍준표가 2등한 게 시사 경남이야? 네. 어. 이게 홍준표가 1등인데 어. 이상식과 이인선이 붙어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얘기한 아. 거는 홍준표가 2등인데 이상식하고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 그래요? 네, 그런 거 그게 있었어요. 그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 있네요. SBS. 네, SBS에서. 하여튼 이 시사경남에서 시사 경남이 왜 여기 와? 이 여론조사를 이 매체가 매체 운영하는 데가 맹조사 기관이에요. 조사를 의뢰한 기관에서 이 매체에 공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매체가 여기 수성을이랑 서울 종로만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이번 총선에. 경남인데. 경남인데 경남 창원에 있는데. 경남은 다 끝났나? 그러니까 이거는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그거는 홍준표 띄우고 황교안 치려고 하는 여론조사 같은데. 왠지. 그렇죠. 그러고는 이상식을 띄워서 네. 홍준표로 표가 결집되도록 네. 잘못하다가 민주당 당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읽힐 정도로. 근데 소문이 잘못 나서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지금 1등은 이인선이래. 그냥 이러면 홍준표만 빠질 거고. 홍준표가 불리한 게 뭐냐면 홍준표가 이인선한테 이기려면 그러니까 다 지우고 무소속 후보가
미래통합당하고 붙는 형국에서는 민주당 성향표를 끌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구의 민주당 지지표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안 가요. 굉장히 단단할 거예요. 20 고정 20%, 20%인데 그냥 씨발 떨어져도 찍는다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가든가. 어차피 당선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 이 꼴이 났어. 어.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를 할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 더하기 무소속인데 만약에 미래통합당 대 무소속인데 무소속이 유승민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민주당 지지층도 맞아요. 셉니다. 네. 세요. 네. 근데 홍준표잖아. 예,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이인선을 찍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예. 그걸 못하게 하기 네. 위해서 네. 상대적으로 이상식으로 홍준표가 어느 정도 띄워주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 이상식을 살려두고 네. 그냥 맞다이로 이인선 표를 자기한테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거는 근데 이게 3파전이 정직한 선거가 되기가 쉬운 게 3파전은 이쪽 표 가져가려다가 저쪽으로 세기 때문에 소신껏 가야 돼요. 일단 4파전이면 더 하고 그러면 홍준표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론. 네. 그렇죠.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이 달라요. 정책질이 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큰 정책들을 많이 홍준표가 황당한 정책들이야. 아 그거 경남 양산에서 네. 하겠다고 한 공약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양산에 하겠다는 걸 이제 수성구에서 하겠다. 보편적인 공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통용되고 저기도 홍준표의 통용되고. 공약은 지역 공약이 아니라 대구 공약이에요. 거의 시장이나 대표적으로 지금 플라잉카. 플라잉카가 뭐예요? 나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거를 대구에서. 그걸 지금 그 네. 기술 공장들을 그러니까 R&D 센터나 네. 그런 거 현대기아 거를 여기 가져오겠다. 이게 지금 제일 큰 공약을 가져왔고 그걸 이제 네. 육상 주력 사업으로 만드는 반도체 공장,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도 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 그게 이제 가능한 게 통합신공항이 되면 네. 이제 물류가 되니까 EU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대구은행 내거리를 뭐 금융복합타운으로 만들고 그거 안 되거든 거기 아파트 그거 못 사. 택도 없어요 거기 땅값 비싸가지고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초등학교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아주 명품 초등학교를 만들게 이런 정도 수준의 초등학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준의 네. 지역 공약이고 지역 공약도 몇 개가 안 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리고 선거 구호가 타도 문재인이에요. 수성을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홍준표의 선거 슬로건이 타도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을 타도하려면 날 찍어야 된다.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네. 그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인선 후보 쪽도 네. 이인선 후보 쪽도 민주당 지지층을 갉을 수 있는 전략보다는 역시나 뭐 사회주의 정권 문재인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예, 그러고 있더라고. 그럼 민주당 후보는 표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네. 둘 다 보수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근데 수성을이 약간 수성갑에 비해서는 원래 먼저 개발됐던 데는 수성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물지산지구가 먼저 개발됐고 수성갑이 CG가 나중에 됐는데 CG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내는 게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홍준표가 1호 공약으로 냅니다. 법물지산에. 근데 거기 할 데 없어요 사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 다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를 그거 어떻게 다시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개발들이나 지금 투기 과열증으로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 이게 다 국회의원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정말 정권을 잡아야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들을 홍준표가 막 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레이드를 해 나갈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가요, 편집장? 근데 의원님이 전화 오신데 원래 멀었는데. 잠시 전영길 우리 제작자님이 오늘 참고로 우리 재소 보시면 2부에는 굉장한 또 정치인이 한번 출연하십니다. 지금까지 출연했던 게스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뭐 여의도 지금 문 앞에 와 있네. 여의나루역 몇 번 출구야? 거기 지금 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내기를 들어가야겠죠. 홍준표 득표율. 전 40% 초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도 저는 40 구체적으로 1% 단위. 41. 네, 그럼 홍준표 41, 이창원 대표는 그러면 천집장은요? 저는 28.
28이면 낙선? 낙선인데? 낙선한다. 낙선. 그 요즘 인선 분위기가 좋다고. 네. 네. 야, 너 차이나 그러면 좀 낮출 거야. 그러니까 김부겸이 네. 상승하면 네. 홍준표는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해주진 않는다. 네. 나는 38입니다. 저도 30% 후반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래도 막판에 좀 몰릴 것 같아. 28이라고? 네. 그러면 홍준표는 28이 될 정도면 여론조사가 몇 번은 더 발표되지 않을까요? 한 서너 번은 네. 3번 정도는 더 그렇게 나오겠죠. 되면 나 홍준표는 사퇴할 거다. 질 것 같으면. 여론조사 이거 조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홍준표 스타일이면. 깜깜이 기간 때 홍준표 정도면 데일리로 스케줄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책들이 다 있을 거니까. 저는 한 조금 이제 이인선 후보가 그러면 저는 30% 초반, 근데 위상식 후보 20% 후반 이렇게 둘이 오히려 좀 붙어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것도 1% 차이로 37. 이인선 37, 홍준표 38. 네, 피말리겠는데. 네, 우리 참고로 저희 뉴스미장이 총선 당일날 밤에 생중계를 합니다. 네, 새벽에 끝날 건데 그때 이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로 네. 대구 수성 갑을 다 저희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네. 개표 방송할 때 물론 대구 경북만 하지는 않을 거죠. 몇 가지 뭐 다른 지역이나 지역들. 뭐 정당 투표라든가 네. 이런 것도 해주는데 무엇보다도 국가연맹 배당금당이 그렇죠. 그렇죠. 전국적인 관심사죠. 국가연맹 배당금당이 다른 군수 정당들을 어떻게 제치고 요리할 거냐 네. 요거 하고 위성 정당 아닌 다른 당을 투표한 사람들이 몇 프로냐 그렇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미래통합당이 아닌 당선자는 몇 명이냐 우리 공화당이 당선이 될 것이냐 수성 가불은 어떻게 될 거냐 격전지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주안점을 놓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수성 가불을 받고 경북으로 넘어가 보죠. 네. 경북에서 가장 대구는 더 안 주목받는 해? 끝나? 뭐 이따가 또 더 할 수도 네. 있고 몇 개 더 하는데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그 안동에서 안동. 지금 안동하고 예천이 같은 선거구인데 어쨌든 그렇죠. 예천은 지역 인구가 적으니까 네. 예. 안동 시장이 코로나19가 수습이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 네. 지금 시장이 누구죠? 권영세 무소속이죠. 네. 그렇죠. 당선될 때도 무소속이었고 한나라당으로 됐죠.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제일 처음에 한나라당. 네, 처음에는 원래 한나라당. 그쪽 출신인데 참고로 권영세 그 대사하고는 다른 아, 사람이 영자 돌림이야. 네. 네. 권영 뭐가. 그렇지. 권영길, 권영국. 네. 권영진. 권영진. 뭐 맞네. 당이 다 달라. 권영길, 권영진, 권영세, 권영구.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 홍모표. 네. 너무 많지. 홍모표. 홍모표 너무 많고. 남양홍 씨. 자, 권영세 시장이 민주당 입당 예정 선언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판세 여기도 여론조사가 별로 안 나. 여론조사가 두 나왔었나?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가 별로 그렇게 처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처지지는 않는데 이삼걸 후보가 네. 그렇게 또 앞서 나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1등은 김영동 미통당 후보인가요? 네, 1등은 김영동 미통당 후보가 35.8%. TBC 매일신문 조사 언제 발표한 거예요? 결과가 31일 날 3월 31일 31일 날 발표가 됐는데 35.8. 네. 그리고 무소속 권택기 후보가 네. 25.1. 네. 이상걸 민주당 후보가 21%. 3등. 네. 그리고 무소속의 권오을 후보가 9.4%. 그 안동건 씨 두 명을 그렇죠. 합치면 34%대가 되는 거죠. 권택기 권오을 두 무소속은 단일화 하지 않습니까? 아,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슈 뭐라고 부르지? 문중에서 뭐 하나? 종친 단일화 안 해? 저는 자발적인 유권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권오을 후보가 자기는 마지막이다. 끝까지 간다. 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같고요. 끝까지 가서 뭐가 남으려고? 근데 뭐 끝까지 한 사전 투표 전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한쪽으로 좀 쏠렸잖아요. 안동건 씨 후보들 2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박인우 후보가 1.5%. 근데 이 매일신문과 TBC가
나쁜 놈들이에요. 네. 국가연금 배당금당을 그렇지. 뺐어요. 우리의 최애 후보 3% 나온 게 있다며. 3% 나온 거는 딴 조사.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 경환일보 지역 매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동 후보가 31.6%, 권태기 후보가 28.5%, 이상걸 후보가 12.1%, 권오을 후보가 8.6%. 이걸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안동건 씨가 단일화 하면 미통당을 이기는 결과고요. 안동 김씨를 이겼어요. 네. 그리고 안동 김씨를 세도 정치를 박살내자. 배당금당의 신효주 후보가 비구니 후보 3.8. 3.8. 네. 우리공화당이 1.8. 그러니까 이 배당금당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배당금당을 집어넣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지? 지금 이상걸 손해네. 이상하게 이상걸 민주당 후보는 두 여론조사에서 거의 1대2 격차가 나네요. 이거예요. 제가 후자에 소개해드린 경환일보 여론조사는 유선 ARS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TBC 매일신문 조사가 이 유선이 42.7, 무선이 57.3. 안동 예천 지역 특성상 이 약간 무선 한 5.5, 유선 4.5 정도 하는 게 지역 정가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다. 무선 100%를 하는 게 이 안동 예천 지역구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조금 더 표심을 더 잘 반영하지 않았나. 1강 2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추. 근데 이제 민주당 시장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고영세 시장이 입당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이게 입당을 선언한 게 3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발표된 거는 이후긴 한데 조사가 돌아간 거는 29일, 30일 이 정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 TBC 여론조사는 29일, 30일이고 앞서 경환일보 조사는 26일. 그럼 반영이 안 됐다고 반영이 안 됐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시장이 민주당이 입당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동의 경우에는 나는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고요? 왜요? 시장이 민주당인데 국회의원도 민주당을 하느냐. 요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무소속 쪽에 흩어져 있는 친미래통합당 표가 미래통합당 쪽으로 결집할 수 있다. 민주당 위험론으로. 저는 이렇게 뭐 안동은 시청자 여러분들 잘 동네가 좀 독특합니다. 여기는 김 씨가 하냐, 권 씨가 하냐. 그렇죠. 여기 지금 제 속으면 안 돼요. 당에 속으면 안 돼요. 당에 속으면 안 되고. 제주도하고 비슷합니다. 김 씨냐, 권 씨냐인데 이제 이 씨가 지난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디 씨가? 아닙니다. 이게 저는 독립운동 명문 가문들의 대혈투다. 경주이 씨죠? 이상걸 진성이 씨. 이육사. 그렇죠. 이육사 선생 집안. 그 누구야? 안동의 그분 누구죠? 독립운동 막 구원하시고 했던 이상용 선생은 고성이 씨. 다른 이시고. 진성이 씨 집안이 뭐 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고 이병하 선생이라고 그 신암 선열공원에 또 안장에 계신데 하여튼 이 집안이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동건 씨는 아시다시피 뭐 권오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여기 또 안동 김 씨의 경우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혈투에 이제 권 씨와 김 씨만 주목받았으니 이번에는 이 씨도 한번 주목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론 이후로 계속되어 왔던 이 지역의 김 씨와 권 씨의 그 세력 다툼에서 이 씨가 이제 나타난 건데 여기에 안동 또 대표적인 또 한 축인 안동 권 씨 출신의 권영세 시장이 힘을 보태주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게 뭐 합종 연행이 막 되고 있는 거야. 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 당이냐 이것보다도 여기에서 시장이 어디 성씨냐 이게. 그리고 권영세 시장이 입당 선언한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본인이 지금 3선이거든요. 그렇죠. 3선인데 이전 시장의 경우에는 뭐 유교 문화단지나 이런 일종의 업적 랜드마크가 하나씩 있어요. 저거는 저 시장이 있지, 김희동 시장이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10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랜드마크가 없어요. 권영세가 연속으로 삼선한 네, 거예요. 그렇죠. 연속으로 삼선. 그럼 더 이상 시장할 일이 없는 네, 거예요. 네. 할 일이 없죠. 본인은 이걸로 마무리 지을 때 네. 내가 권영세 시장 시절에 뭔가를 했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시한 게 안동댐 주변에 그 자연환경 보전구역 해제. 그리고 그래가지고 네. 환경 파괴하려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안동역 일대에 대한 개발 뭐 등 이런 것들을 굵직한 것들을 들어가고 있죠. 내가 한번 했다라는 걸 네. 알리고 싶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여당과 또 국회의원 동시에 있는 것이 이 메시지가 먹히면 오히려 저는 권영세 시장의 민주당 입당 선언이 이상권 후보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권영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다음에 네. 스텝이 네. 국회의원이나 네. 도지사나 국회의원 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 70이 이제 제대할 때쯤이면 70 되잖아요. 제대할 때쯤이면 70을 국무총리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하려고 민주당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판에 그건 좀 그 권영세 시장이 원래 그 대구 관료 출신이에요. 네. 대구 이제 부시장 부시장 했었죠. 하던 중에 이제 그래서 다음 안동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옮겨가는 거야. 이사고. 나의 의심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김관용 전용길 편집장이 다음 국무총리로 국무총리 그 검열하고 있는 네.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의식해서 자기가 먼저 침 발라서 TK 출신의 민주당 정부 국무총리가 되려고 행안부 장관 정도는 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 그러니까 미니멈이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결국에 김영동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희 세부적으로 좀 여론조사들을 살펴보고 그쪽 민심을 들어보면 안동에서는 권택기 후보가 김영동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네. 근데 예천에서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예천. 예천 인구가 5만 5천입니다. 6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동이 한 15만. 안동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처지는 지역이 3대 아닙니다. 1 정도니까. 네. 게다가 그러니까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예천 네. 인구가 불어났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를 그냥 밀어줍니다. 어차피 예천 후보는 없거든요. 그렇지. 다 안동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당 투표 경향이 예천은 더 강한데 남은 11일 동안 예천 표심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네. 사실 선거를 좌우할 거다. 예천에는 양반 문화 이런 게 없나? 예천에는 이번에도 술 문화 때문에 문제가 또 됐지. 네. 무슨 술? 이게 참 민감한데 네. 뭐 여기도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예천 군수 생일날 네. 3월 25일이었죠. 군수 생일날 보건소장 그리고 부군수 실장들 7명이서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했어요. 네. 반주를 하고 군수는 가고 그 이제 부군수 포함해서 간부 3명이 네. 재난안전 과장이랑 해서 실장 하나랑 셋이서 치킨집을 갔어요. 치킨집을 갔는데 여기 치킨집 주인이 네. 지역 신문 주재 기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하. 집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기자도 이 자리에 왔어요. 와서 있는데 이 기자가 재난안전 과장한테 술을 뿌렸어요. 맥주 남아있는. 말싸움하다가? 네, 서로 뭐 이야기하다가 맥주 500cc 한 3분의 1 남아있는 거 얼굴에다가. 그렇죠. 군의원이 또 이 문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뿌렸는데 좋은 의미에서 이게- 샴페인 뿌리듯이. 이게 뭐 폭행이 일어났다. 치고받고 싸웠다. 이런 네. 소문이 나면서 네. 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폭행이 일어난 건 아니고 일단 술을 뿌린 거는 것도 폭행 아니야? 뭐 해프닝이 일어난 건데 네. 지금 문제는 코로나 시국에 네. 이 컨트롤 타워들이잖아. 근데 컨트롤 타워도 아니잖아. 아니 군의 누가 인정해? 보건소장이나 네. 뭐 재난 보건소장도 있었어요? 네. 예, 밥 먹을 때 재난안전과장이나 뭐 구군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소독하라고 어려운데 뿌렸나?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말이야. 머리 박아야 돼. 근데 저는 거기다가 걸리고 말이야. 그렇지 않은가? 이창원 대표는 걸리는 거를 되게 안심하게 생각해. 그래 왜 걸리고 있나? 하여튼 저는 울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왜 걸리냐고.
아마추어 같이. 이것도 선거와 네. 관계돼 있어 보인다. 아 선거하고 네. 관권 선거를 획책했다?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가 예천에서 압도적이잖아요. 네. 근데 권태기 후보가 네. 이 예천에서는 죽을 힘을 못 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지금 예천 군수가 미래통합당 네. 소속이고, 아 군수를 때리기 위해서. 네, 군수를 때리면서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게 아닐까. 음. 왜냐하면 근데 그렇다고 무소속 후보로 찍을까요? 틈이 생기는 거죠. 별 틈이 없을 것 같아. 선거 때는 커 보이겠지만. 아니요, 이 동네는 뭐 아름아름하면 한 달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기 날이 안 때문에. 건너도 다 알았어. 네. 서로 그냥 알아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밥 먹으면서 반주하고 하는 거는 경북도지사는 매주 해요. 네, 그거 할 수 있지. 생일날. 또 그러니까 언론이 생일날 술 먹었다 이걸로만 뭐라 그러는데 아니 먹어야지 밥 먹고 살아야 될 거야. 생일날 안 먹고 언제 먹어? 그래 먹어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는 안 먹나 언론은? 그래. 맨날 술 먹고 왜 다니면서. 걸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술 뿌린 거 왜 걸리냐고. 걸리냐고. 자 사고 터진 거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하여튼 예천 국민들 저 힘내세요. 맨날 이런 것만 뉴스 나와가지고. 네. 예. 근데 구미 시민들도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구미 맞아요. 시민. 구미- 역대급이에요 네, 역대급. 구미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네. 구미시 을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격전지인 동시에 사고 지역이 됐습니다. 네. 야, 지금 이 구미 을 지역은 다자구도는 아니고 다자구도죠. 무소속 혁명당. 아니요. 아 무소속. 네.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무소속 후보는 글쎄 파괴력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긴 한데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민주당 네. 현역 의원이고 비례대표 의원 네. 김영건 의원이 출마를 했고 미래통합당 쪽은 장석춘 의원이 불출마. 사실상 컷오프 되면서 네. 불출마한 네. 거죠 스스로. 네. 그러면서 금호공대 총장했었던 네. 김영식 전 총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경북 도의원을 구미에서 했었던 김봉교 김봉교. 전 네. 도의원이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배당금당 후보. 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없는 데가 없죠. 네, 배당금당은 다 했어요. 구미을은 심지어 배당금당 예비 후보가 10명 됐어요. 네. 그렇죠. 거기 90대 네. 어르신부터 20대 중반의 여성 후보까지. 네. 네. 근데 이제 구미시 을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을지역에 속해 있는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보궐선거가 네. 그 왜 보궐선거를 하게 됐죠 거기가? 기억이 안 나지? 거기가 이름이 구미시의원 이름이 기억이 어느 갑자기 안 당 나는데. 어느 당 의원이 그만둔 민주당. 미래통합당이요. 미래통합당? 네. 아 권기만. 아 공기만. 네. 맞아. 그 뭐야 주유소 네, 자기- 길 트는데. 자기 소유의 주유소에 길트는 그 의혹 때문에 네. 이해충돌 문제죠. 그렇죠. 자진 사퇴했죠. 근데 자진 사퇴하고 그 지역은 재보선이 많아요. 음. 예, 권기만 의원도 한번 떨어졌다가 재보선으로 들어갔거든요. 2012년에. 네. 그 지역이 아이고. 진짜 그 지역이 참고로 불산 사태 일어난 데고. 왜 그래? 안 좋, 지역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 아,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또 신도시도 있고. 그렇죠. 예, 농촌 굉장히 지역이고. 농촌하고 신도시하고 낙동강 4대강 관련 지역이기도 해요. 아, 그렇죠. 예. 굉장히 구미시에 핫플레이스예요. 네. 정치적 쟁점 되게 많은 지역인데 이상하게 기초의원들이 막 갈려 나가고 이래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김영건 의원실에서 한 6개월 보좌관을 6개월 정도 지역 보좌관인 네, 거죠? 지역 보좌관. 네, 여의도 보좌관이 아니라 네. 지역에 상주하는 그 지역 사람이죠 보통. 네. 그 보좌관을 6개월 했던 사람이 거기 공천을 받았어요. 시의원 시의원 나가겠다고 나가겠다고. 민주당 소속으로. 네. 근데 이 사람이 보도방을 네.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보도방도 남성 보도방. 네. 소위 말하는 호빠. 호빠. 호장은 뭐예요? 호장. 호장은 이 호빠를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아. 사이트의 네. 그 후보 이름이 네. 뭐죠? 뭐 이제 와서 검열할 참고로 사퇴했어요. 사퇴했습니다. 뭐 물론 이건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나 예, 김영건 뭐 의원이 있었던 져야 얘기니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양반 뭐 이름을 재차 검명하지는 않고 그 사람이 그 호장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네. 구인 광고를 올려가지고 네. 그거를 왜 천집장은 네. 사건 터지고 발견하셨습니까? 아 저요? 네. 저는 본인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본인 제가 발견했죠. 네. 구글 또 네. 구글로 네.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네. 그 전까지는 네. 구미에서 소문이 있었나? 소문이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소문은 저도 들었고 네. 예, 저는 미래통합당 쪽 인맥으로 나도 미래통합당에 아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작년에. 저는 예. 정의당 쪽에서 아 그래요? 제일 먼저 들었고 네.
참고로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그 네. 호빠가 아 그래? 호빠 안선하는 인동 그쪽이야. 그 지역구. 그 지역이 또 유흥업소들이 많아요. 많죠. 네. 예. 아 제가 왜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됐냐면 이 보도방을 운영했다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도방과 그 후보 이름을 검색은 해봤어요. 구글링을 해봤는데 호빠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남성만 알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알았더라면 사실 사전에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증거 그러니까 소문이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고 그리고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이 어떤 매체에 제보를 했고 그 매체가 처음 보도를 했고 지역 매체죠. 지역 매체. 거기가 사실은 태극기 부대 사람이 하는 매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미래통합당 후보를 강력히 밀지는 않아요.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온 김봉교 후보를 미는 성향이 있더라고. 근데 김영건 의원이 이번에 호재 중에 악재를 만난 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카톡으로 제가 살았던 그 동네니까 그 동네 주민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김영건 동영상 유튜브 링크를 보냈더라고 나한테. 근데 그 주민은 미래통합당 지지자입니다. 원래. 제가 잘 아는 주민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역 주민들이 김영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싫어서 민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SNS를 제가 찾아가 봤어요. 저한테 김영건 의원 홍보를 한 그 주민의 SNS 가보니까 이미 며칠이 됐고 김영건 의원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거야. 지역구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김영건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건 의원 쪽이 미래통합당 지지층 이탈자까지 지지자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악재가 터졌는데 하여튼 발빠르게 하여튼 정리를 좀 했고 일단은 후보 사퇴시키고 다 정리가 후보 제명인 거죠. 이거 뭐 개인 사퇴가 아니고 일단 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격 박탈을 했고 그리고 이게 절차가 또 걸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사퇴하지 본인이 그 다음날 바로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어려워요. 이미 공천 넣고 후보 등록하면. 근데 본인이 어쨌든 거기에 응했고. 저는 뭐 두 가지 좀 생각이 들던데 한 가지는 이 구미라는 도시 특히 인동이라는 김수민의 지역구 옛날 지역구 이 인동이라는 지역에서 전 비서관이 상주 출신인데 구미 인동에 와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중소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 결혼도 하고 이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비서관으로 일을 했던 건데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숨겼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평생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청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시 구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가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법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는 일단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고 일단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민감한 소재 자체가 지금 뭐 다른 어떤 실패는 아니다 보니까 소위 자체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토론을 좀 해야 될 거는 맞는데 문제는 김영건 의원이 지역에 이제 여러 뭐 이제 원래 이제 의성에서 활동을 하다가 구미로 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했을 텐데 거기에 제대로 이 필터링,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필터링, 휴먼웨어에 대한 필터링은 사실 정당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시당이나 모당에서 그런 것들을 또 스태프들이 꾸려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민주당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저는 드러난 사건이에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하고 통합당 둘 다 문제라고 보는 게 민주당은 방금 얘기했듯이 스스로 검증하는 거 실패한 거잖아요. 통합당은 이거 제가 얘기했지만 소식이 돌고 있었다고. 그리고 왜 돌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구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토박이들이라든지 이쪽에서 텃세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 좋은 평가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걸 터트리지 않았냐.
들고 있었다. 선거 때 터뜨리려고 네. 했던 겁니다. 통합당이. 네.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이 김영건 의원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보도가 많이 되지 지금 않았어요. 보도가 별로 안 나와. 네. 보도방이 보도가 안 나와 지금. 네. 그날 황교안 황교안 대표가 대단한 분이야. 네, 황교안 네. 대표는 진짜. N번방 네. 말 실수 네. 또 하는 바람에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처벌을 네. 뭐 낮출 수도 뭐, 있다. 그 이런 호빠에도 발언을 호기심에 하는 바람에. 들어가면 괜찮겠네. 저는 참고로 여성분들이 호빠 가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여튼 황교안은 김종인은 정말 속썩일 거예요. 저 새끼는 입을 꼬매버려야 한다고 봐요. 지금 또 투표용지 50cm라고 키 작은 키잖아. 사람. 그 뭐냐 그게 도대체. 아재 완전 아재. K저씨였네 알고 보니까. 그게 이 또 양반 사람이 그거 정답인 줄 똑같아. 알았다. 그저 니야 홍준표가 낫다 참. 학교 가가지고 왜 우리 아들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그것도 잘 되고 뭐 했는 거잖아.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 대학교 어디 가가지고. 맞아요. 그 기억나요? 강연에서. 그러니까 이 그거 양반 대구의 어떤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그런 것까지 문제 삼아야 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냥 그 삶에 그게 그냥 이렇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감정이입도 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장삼 이사의 감성이 없는 겁니다. 여하튼 근데 아직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구미 을지역에 구미 을지역에. 여론조사가 네. 하나도 안 나왔어. 이상하게. 네. 구미 값도 안 나왔죠. 네, 구미 값도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구미를 아직 곧 나오겠죠. 그런데 네. 뭐 공표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들 제가 몇 가지 네. 그거는 털면 안 되잖아. 털면 안 되니까 네. 불법이죠. 봤는데 어쨌든 박빙이다 다들. 네. 그건 뭐 양쪽 다 통합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셋 다. 김봉교 후보도. 네. 김봉교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네.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근데 경북 구미는 이제 현재 판세를 떠나서 경북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라서 네. 예, 상대적 박빙인 건 확실한 거고 네. 오히려 지금 포항이 네. 민주당 쪽이 처지고 있죠. 그렇죠. 처지고 있죠. 네. 이 박성호 전 시장, 포항시장이 포항 남울릉에서 출마를 무소속을 했는데 생각보다 무소속이 대구도 홍준표를 제외하면 그렇죠. 약하지만 네. 여기 포항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안 불어요. 무소속 네. 열풍들이. 그러니까 박성호 전 시장이 지금 15%도 안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한 게. 그리고 포항 북구의 경우에는 무소속도 없는 상황이라서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포항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싸움이 생각보다 좀 싱겁게 네. 끝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선거구가 경주. 경주. 네. 경주. 경주도 여론조사가 안 나오고 있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경주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경주는 미래통합당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홍준표의 당선을 예측하지만 날릴래요 왜 홍준표를 포함시켜야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찰나에 특히 대구에서 네.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사람이 대구의 국회의원이 돼도 좋은가? 저 청장이나 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얘기요? 마산병은 훨씬 더 잘 만들어줬어요. 음악병동도 8개 그거와 했어요. 함께 난 대구 경북에서 날릴레오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한 명 더 있다면 김석기. 맞아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는 날릴레오 지금까지 하면서 이완영, 네. 최규일 네. 했잖아요. 둘 다 날라갔어요. 날라갔고 최규일은 낙천, 네. 이완영은 의원직 박탈. 네. 그 다음에 남유진 했잖아. 남유진 네. 구미시장. 출마 자체를 안 했어. 네. 도전 자체를 안 했어. 우리 날릴레오 파기력이 좋거든. 백이철 청장도 아유. 이대로 가다간 2부에 오십니다. 그럼 백이철을 날려주실 분을. 백이철은 다음 선거까지 좀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추가로 좀 몇 명 날릴레오를 네. 여기서 날릴레오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편지를 날린다고 행운의 편지를 날린다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완영 씨가 편지를 날리는 건데 자 김석기가 출마한 네. 경주 네. 그 미래통합당 공천 막장 속에 개판 공천. 김석기 현역 의원이 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는데 지금 무소속의 정종복 네. 전 의원이 출마를 했고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 하나가 탈당하고 정정복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내 김석기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소속의 김윤기 전 의원 여기도 출마를 했고, 김일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다운 후보. 근데 민주당 경주 당원들로부터 좀 비토 여론을 받고 있어요. 왜? 낙하산이라고? 전력 공천을 받았는데 네. 사전에 뛰고 있던 민주당 후보들이 있었는데 왜 여기 전력 공천했냐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한 전력이 있었는데 이 시민단체 안에서도 뭐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그 후보는 경주 출신이에요? 네, 뭐 경주에서 지금 살고 있죠. 예전에도 경주 출신이에요? 고향은 경주가 아닙니다. 부산인 것 같은데. 네. 학교가 그럼 왜 경주로 오게 된 거죠? 남편과 함께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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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를 여기로 옮겼는데, 그리고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네. 저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경주가 김석기가 떨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도 권영국이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거냐. 네. 권영국 후보가 15%가 넘었었죠 지난번에. 네. 근데 그렇죠. 그때는 무소속이었어요. 네. 무소속 혼자였죠. 무소속 정정복 후보가 또 있었어요. 아 그때 나왔었어요? 네, 무소속으로?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아, 그럼 그때 당시 새누리당, 정정복 무소속, 네. 민주당, 네. 권영국 네. 네 명이서 붙었는데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꼴찌? 민주당 후보가 꼴찌였죠. 아. 정정복 후보는 30%를 넘겼고요. 네. 네. 저는 경주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민주당에 어느 정도 찍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네. 정종복으로 세거나 네. 무소속 후보로 네. 이런 경우는 경북에 많아요. 맞아요.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이 무소속으로 세는 경우.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거나 혹은 좀 약간 비슷한 사람 중에서 색깔이 더 진한 후보로 선호하는 쪽은 네. 권영국 후보로 셀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한편으로는 김석기를 응징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두 번 연속 두 자릿수 이상 득표를 기록하고 경주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안착하는 것도 있지만 정의당이 민주노동당 때는 경주에 시의원도 배출하고 지역구에서 이 상대적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의 세가 센 곳이었는데. 네. 다스도 있고요. 네, 맞아요. 다스도 그렇죠. 있고. 다스가 경주입니다. 네. 포항 아니에요. 포항 아니고. 다스요. 네. 경주에 경주. 경주에 있고. 그러니까 한동안 진보 정당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세가 상당히 움츠러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권영국이라는 구심으로 다시 울산과 함께 진보 정당 이 동해안 벨트를 네. 복원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석기는 네. 날릴래요. 네. 편지를 날려 가시고요.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네. 예, 1시간 넘었습니다. 예, 또 다룰 만한데 한 군데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낼까요? 일단. 홍일학. 네. 네, 다시 대구로 돌아가겠습니다. 북구을 네. 김부겸 말고 민주당 의원인 홍일학 후보가 조금 올해 초에 발표된 여론조사보다는 네. 지지도가 올라간 네.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나왔습니다. 네. 3월 30일 날 역시 TBC랑 매일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래통합당 김승수 후보가 40.6, 홍일학 후보가 28.4, 그리고 무소속 주성용 후보가 15.5를 받았는데 네. 방송 토론을 다 마치고 사퇴하겠다. 마지막에 시원해요, 뭐. 그 왜 나왔어요? 어? 왜 나왔대? 아, 뭐야 그 방송 도중에 결심한 거예요? 끝날 때. 아니 이미 결심은 했지. 이미 결심은 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냥 집에 가진 않겠다. 네. 토론 한번 하고 가겠다. TV 한번 출연. 그 토론할 때는 그런 기색이 있었어요? 곧 그만둘 없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를 네. 적극 비판하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네. 그리고 사퇴할 때도 내가 공천을 그럼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격하지는 않고 네, 별로. 네, 별로 공격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이만큼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을 위해서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티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네. 이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이정희도 그렇게 하지. 민주당과 네. 정의당 후보는 당황해서 정의당이 누구 나왔죠? 네, 이영재 이영재 후보.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네, 2.9%. 유민상 닮은 2.9%. 이영재 후보가 재선 기초의원 출신인데. 네. 예, 많이 밀리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후보가 28.4 정도 나왔는데 네. 민주당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여론조사 때 연초였나요? 네. 한 15% 나온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 2배로 뛴 거죠. 네. 물론 다른 기관에서 한 건가? 네, 딴 기관에서. 네, 다른 기관에서 한 거긴 한데. 네. 근데 정의당 이영재 후보가 2.9%잖아요. 네. 2.9%인데 이 동네가 정의당 대구에서는 정의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동네. 그렇죠. 원래는. 네, 원래는. 그래서 정당 지지율, 정당 투표 비율을 보면 정의당을 찍겠다고 하는 상당수가 네. 그 홍일학 후보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성영 후보가 지금 사퇴한 상황이라서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후보가 김승수 후보가 한 60%나 네. 50% 이상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올라가고 홍일학 후보의 득표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그리고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고 저는 홍일하게 떨어진다는 게 명확해질수록 네. 김부겸을 살려둘 가능성이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부겸 한 명은 살려둬야 네.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음. 김부겸을 살리기 위해서 홍일학이 떨어져줘야 된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 격전지를 훑어보면서 격전지 상황이 한 군데 한 군데가 이게 조각이 아니라 네. 이 선거의 본질을 보여주는 음. 판세 전체를 보여주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내기도 오늘 몇 개 더 했고, 네. 이 내기판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 텐데, 7시에 하나요? 우리? 네, 7시. 7시에.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네. 2부는. 네. 여기서 일단. 이분은 진짜 정말 이게 여의도 문 앞에 가 계신 분이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역대급 출연했던 정치인들과는 네. 완전히 다른 네. 결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